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곤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병입니다. 병 관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곤충 질병에 있어서는 동물 사료나 식품 소재, 애완용 곤충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죠? 곤충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종의 곤충이 사육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은 사육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또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곤충의 치명적인 질병이 급속히 증가한다. 그래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그 다음 곰팡이, 그 다음 세균,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그 질병이죠. 그리고 이제 원충, 이렇게 다양한 원균이 존재하고 있다. 핵심은 질병에 감염이 되면 치료가 불가합니다. 이거는 뭐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사육사 안에 어디 쪽이든 발병했다 하면 이거는 1년을 넘겨야 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다. 특히 곤충은 미래의 식품 소재로 이용되고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다. 그리고 곤충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에 가장 핵심을 둬야 돼. 예방에 주력해라. 발생 안 하도록 해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인을 알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다. 요걸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쭉 보셨나요? 곤충 질병의 이제 특징에서 먼저 잠복기가 있다는 거죠.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바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대체로 2달 정도까지 또 잠복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 질병은 주로 어린 유충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병을 발생시키는 병원체가 곤충에 접촉하여 감염을 일으킨 후 며칠 동안 잠복기 거친 후 서서히 병증을 나타낸다.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확산이 아주 빠르다는 거죠. 유충 또는 성충 때 단일 사육 용기에 집단적으로 관리되고 공동 먹이를 취하기 때문에 사육장에서 한 개체가 병원체에 오염되면 다른 곤충들에게 질병 확산이 쉽게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누에는 일형 유충 한 마리가 바이러스 감염되었을 때 14일 경과에서 오령 종령이 되면 사육장에서 전체 23% 치사를 나타낸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체계가 없다는 거죠. 사람하고 다르게 면역 체계가 없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간다. 그래서 발생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 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요한 곤충 질병은 곰팡이병, 경화라고 하는 굳어지는다 이런 말이죠.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는 일명 군뱅이죠. 이 장수풍뎅이도 군뱅이고 꽃무지도 군뱅이인데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을 일명 작은 군뱅이, 양리성이 아주 뛰어난 걸로 얘기를 하죠. 여기에 곰팡이 포자에 의해서 감염되고 장수풍뎅이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편이지만 사육시 톱밥 속에서 생장하므로 톱밥 상태가 비위생적이거나 병원체에 오염된 톱밥 등에서 사육하면 질병이 발생된다. 병원균은 부베리아, 바시아나, 그 다음 메타리즘, 아니소폴리에 등이 원인균이고 균종에 따라서 각각 흰 곰팡이병, 그러니까 백광균, 그리고 푸른 곰팡이병은 녹광균으로 불리죠.
병증은 유충의 표피에 곰팡이 포자가 부착 후 몸 내부로 침입하여 체내 영양분으로 정식 후에 영양분이 소진되었을 때 다시 피부를 뚫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동충하초처럼 그렇죠, 그죠? 이때 곤충은 치사하게 이제 치사한다는 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몸이 굳고 단단해진다. 점차 곤충의 곰팡이 정식으로 피부가 균사로 덮이게 되죠. 그래서 곰팡이는 사육 환경이 답습한 경우에 정식이 용이하며 발생이 많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고온다습입니다. 고온다습. 예. 그래서 이 온도가 높고 지나치게 높고 습할 경우에 발생이 많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흰점박이 고무지죠. 여기에 감염이 되면은 하얗게 백광균이라고 그 다음 녹색으로 변하죠. 녹광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초기고 충체는 서서히 마르고 이제 단단해지고 감염 중기 되면 균사가 체내에서 정식한 이후 이 표피를 뚫고 이제 나오는 거죠. 말기 되면 균사는 유충 표피를 덮고 분쇄형 포자에 의해서 초록색을 띠게 된다. 요건 이제 성충입니다. 그죠? 성충도 이렇게 균사가 분쇄형 포자를 형성해서 초록색을 띠게 된다는 거죠. 사육기술에 보면 흰점박이 고무지 유충의 경우에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 가장 많더라. 그러니까 유충질병이 70%다. 그죠? 특히 경화 중에 구치기 중에 푸른 곰팡이병, 이게 푸른 곰팡이병 발생하면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우선 장수풍뎅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흰점박이 고무지네요. 이렇게 이게 녹광균 녹색이라 해서 푸른 곰팡이, 처음에 반점이 이렇게 나타나다가 하얗게 변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반점이 나타난 순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충 표피에 검은 반점이 군데군데 나타나게 된다. 검은 반점이 나타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충은 영양분 소실로 죽게 된다. 균사 정식으로 온몸이 흰 균사로 덮이게 되어 있죠. 균사가 완전히 생장한 후에는 균사 끝에는 짙은 녹색의 포자가 형성되어 유충의 전체 몸을 덮게 되죠. 포자의 색에 의해서 유충은 짙은 녹색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병 발병은 온습도가 매우 영향을 끼친다. 사육실의 온도 및 습도가 높을 경우 발병이 매우 높다. 따라서 30도씨 이하로 고온 방지 및 상대 습도가 55% 이하로 유지할 때 발병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본 거죠. 세균병, 물렁물렁병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물러지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흑점병, 검은 점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미포자 유충. 그 다음 바이러스병, 일명 고름병이라고 하죠. 그죠? 입을 통해서 병원체가 체내에 침입하여 정식하며 식욕제와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유충 몸은 투명하고 말랑말랑해지다가 가신다 하는 거죠. 바이러스 종에 따라서는 공기 중에서도 수십 년을 살아도 문제 없는 게 있고 또 문제 있는 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곤충 바이러스의 종류는 바킬로 바이러스하고 누디 바이러스, 핵다각체 바이러스 등이 대표적으로 얘기되고 있다. 그죠? 자, 응애는 이 병은 아닙니다. 병은 아니고 충인데, 이 해충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득지득지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게 참 응애예요 하는, 응애는 얼마나 좋습니까? 애기우려서. 이놈 응애는 심각하게 이게 접을 이 생체에 붙어서 빨아먹습니다. 기생을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는 수치나 피톤치드, 계피 등을 이렇게 사용해서 뿌려주거나 묻혀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곤충병 전염 경로는 이 경피 전염입니다. 그 입으로 안 하고 이 피부에 숨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숨구멍을 통해서 체내로 거의 침입합니다. 그래서
꽃무지, 녹광균, 흰 곰팡이, 푸른 곰팡이 등이 전부 피부를 뚫고, 그러니까 호흡기관이 있었잖아요. 숨구멍. 거기를 통해서 가는 거죠. 아니면 상처를 받았을 때 곰팡이병의 발생 억제 방법은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습도가 올라가는 것을 피해라. 그죠? 그리고 곤충, 먹이, 사육장의 곰팡이 병 원체 포자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 사육장의 블록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격리를 해라. 그 다음에 사육 중에는 수시로 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라 하는 게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입으로 감염되는 것도 있죠. 바이러스와 세균 등과 같은 병원체가 곤충 입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와 세균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먹이에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오염되고 곤충이 먹이를 먹었을 때 유충의 몸 안으로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다. 그죠. 이렇게 주위에 환경 요소를 소독을 잘 해라. 감염이 안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경란점염이라는 것은 알을 통해서 이제 통하는 거죠. 미포자충에 걸린 암컷이 산란한 알도, 그러니까 알을 통해서 알이 이제 감염된 것이 알을 나오면 거기에 통해서 다른 데로 감염이 되는 거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암컷 어미가 감염되면 알까지 전 감염된다. 그래서 감염의 치료는 불가하다. 따라서 경란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암컷으로부터 무병의 알을 받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유충의 건강을 유지하여야 하며 성충이 산란한 알을 미포자충에 감염되는지를 현미경하여서 사전 검사를 하여 건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곤충의 병해충 방제법 및 관리 요령입니다. 오염 방지 요령은 사육 과정에서 병해충이 전파되는 주요 경로로는 사료의 조제 단계에서의 혼입이나 사육 곤충을 통해서의 오염 외에 사육 용기, 사육실 내의 공기, 그 다음에 사육자의 옷이나 손이나 옷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들의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리 확적 방법이 있는데, 물리적 방법은 열에 의해서 살균하고 그다음 필터에 의한 여과, 그 다음 화학적으로는 소독약제에 의한 것, 살균 또는 식품용 방부제, 항생제 이런 것들을 사료에 첨가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 물리적 방법으로 추가하면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자, 쭉 읽어보셨나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건열 살균입니다. 뜨거운 온도죠, 그죠? 그래서 유리나 금속 제품은 건열 살균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드라이 오븐에서 180도 1시간 정도 살균하면 충분하다. 열에 강하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의 사육 용기가 대량 사육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는 거죠. 스테인리스 사육 용기가 좋다. 그 다음에 고압 전기 멸균기는 사육에 사용되는 유리기구, 인공사료에 사용되는 용액 등의 그 멸균에 오토크레이브가 사용되고 있다. 그죠? 멸균 조건인 120도씨에 30분의 처리가 바람직하다. 포도당이나 카제인 상하 방지를 위해 약간 낮은 112도씨에서 30분 정도로 살균하는
것이 낫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탕은 80도씨에서 5 내지 10분간 가열하면 곰팡이나 세균의 성장 시기에 그것은 모두 죽게 된다 하는 거. 열탕 살균. 그 다음 직사일광에 의한 살균은 가열 살균을 할 수 없는 플라스틱 용기 등은 직사일광이 23시간 쬐면 바이러스나 세균을 살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그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뭘 합니까? UV를 조사를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으로 소독하는 방법은 대표적인 소독약제는 산화제 중에서 차염소산 나트륨의 그 락스류를 사용하고, 요건 농가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락스류는 강한 표백작용이 있으며 사용 시에는 유효 염소 농도를 0.3%액으로 소독하면 되고, 원액 농도가 4 내지 6%이므로 13배에서 20% 희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데히드 제제 중에서 포르말린이 강력한 소독 효과가 있죠. 이게 포르말린은 소독하는데 균을 죽이는데 대단한 살균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님 그거 포르말린이 전쟁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 가스가 발생하죠. 그죠? 사용돼서나 여기에는 가스 발생 인체 문제가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효과는 아주 최고죠. 소독 방법 락스리는 원액 농도가 유효 염소가 4 내지 6%고 사용 농도는 0.3%입니다. 희석 방법은 13에서 20배액으로 하고 강한 탈색 작용이 있고 사육장 내 골고루 약물이 접촉하게 되고 점막에 손상이 갈 수 있다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충 사육장의 살균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기본 소독은 곤충 사육을 시작하기 전에 사육장 및 사육 용기를 전체 소독하고, 사육장을 소독할 때는 사육사는 방독면, 우위, 고무장갑을 먼저 사용한 후에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락스류로 분무 소독을 하고 사육장 내에 천정 및 바닥에 적게 약액을 뿌린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소독액 20배 0.3%에 한두 시간 침지해 둔 후 말려서 이 용기들을 사용을 하라. 그죠? 오랜 기간 동안 사육실에 같은 곤충을 사육하면 방 전체가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죠? 그래서 포르말린 소독법이 위험하긴 해도 사용되어 왔죠. 과거에. 최근에는 알데하이드류와 아모늄제를 섞어 만드는 강품 위한 강력 소독제로 라이프라인 R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라이프라인 R, 이거 꼭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소독력이 우수하면서 소독 후 냄새가 거의 없어 포르말린 대신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이프라인 R, 그죠? 사육실이 미생물에 오염되기 쉬운 것은 습도가 80% 이상 5번 경우로 습도를 50% 전후로 낮추면 오염은 매우 낮아진다. 그래서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오 에틸렌 옥사이드 이 가스 살균기로 사육 용기를 살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가스는 포르말린보다 더 유독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사육 중 소독은 사육장 입구의 소독수 0.2% 락스류면 소독 발판, 이게 특히 이제 견학생들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병을 안고 와요. 병균을. 그리고 또 문도 자주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온도가 자꾸 변하고 하니까 또 감염이 잘 되죠. 사육장 내 외부를 3일에 한 번 정도로 통로와 오염된 바닥을 소독합니다. 그 외에 사용한 용기는 깨끗이 재사용하고 병에 감염되어 죽은 유충은 소독한 후 땅에 매몰하거나 태워버리라. 그죠? 소각해라. 그죠? 그 다음에 곤충 사육 도구를 이제 살균하는 데는 가열 살균을 할 수 없는 플라스틱 제품은 0.3에서 0.5%의 차아염소산 소다액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하룻밤 이상 담가 살균을 하면 되고, 시중에는 하라솔과 같은 차염소산계와 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다. 이것을 300 내지 500배 정도 희석해서 사용해라. 그 다음에 용기는 살균을 그대로 사용해도 사육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건조시키면 흰가루가 생기기 때문에 간단히 물로 씻은 다음 건조시켜서 사용해라. 그 다음에 이 곤충 살균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곤충 살균은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이나 번데기 시기에 살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의 표면 살균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죠. 인공사료육의 경우 알을 살균하지 않으면 매우 심한 미생물 오염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므로 사육에 사용하는 알은 한번 살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알을 표면 살균하는 데는 포르말린하고 차염소산액이 널리 사용된다. 했죠. 그죠? 포르말린은 30%, 7%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2 내지 5%로 희석한 용액을 만들어서 15, 20분간 침지해서 살균한다. 그러나 곤충종에 따라서는 농도 및 침지 시간을 낮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바이러스병이 유발된다는 보고도 있다. 그죠? 차염소산 소다는 0.2에서 0.5% 농도의 액으로 5 내지 10분간 침지시켜 살균하고, 일반적으로 알 표면은 물이 잘 묻지 않기 때문에 70% 알코올액에 일단 담갔다가 살균액에 넣으면 알 표면에 살균액이 잘 묻게 됩니다. 살균 후에는 알을 다시 멸균수나 70% 알코올로 잘 씻어 건조시켜 두지 않으면 부화에 나쁜 영향을 준다. 살균액에 대한 알의 감수성은 일반적으로 알의 발육이 진전될수록 낮아집니다.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곤충종에 따라서 감수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예비시험에 의해 살균제의 종류, 농도, 시간 등을 반드시 결정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에서 지금 소독을 하고 가자는 얘기죠. 표피에 묻은 거.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 피막이 껍질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부제 및 항생제는, 방부제는 안 섞게 하는 거고 항생제는 면역력을 기르는 대체제죠. 그죠? 인공사료를 살균기로 충분히 살균해서 무균적인 사육실에서 사육해도 미생물에 의한 재오염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료의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용 방부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소르빈산, 파라하이드록시 안식향산, 메칠, 프로피온산, 나트륨, 포르말린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로는 요 항생제도 이제 일부 먹이기도 하는데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가나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등이 있다. 이들은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곰팡이나 세균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지만 이 3종을 혼합해서 첨가하면 효과가 높아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방부 효과를 충분히 나타낸다. 그러나 곰팡이나 세균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의 방부제를 사료에서 넣으면 당연히 곤충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사료의 pH에 의해 방부제의 방부 효과는 크게 영향을 받지만 pH가 산성에 가까울 때 효과가 높아진다. 잘 안 섞는다 이 말이죠. 곤충은 중성 내지 약산성인 사료를 잘 먹기 때문에 이 양자의 관계에 따라 방부제의 정량도 달라지게 된다. 포자충이
기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포자총은 사육 용기 및 알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용기의 살균 및 체란에 주의함과 동시에 퓨미딜, 비와 같은 항생제를 살에 첨가하면 좋다. 그러나 이 수입 효무고 고가라서 대량 사용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까지 이번 시간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